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시자질을 하다가 이제 평생 며느리 얼굴을 못 보게 생긴 할매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시모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나는 우리 귀한 아들은 절대 못 시킨다. 그러니 니 혼자 와가지고 전 부쳐라. 응? 뭐요? 할매, 아들 반품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원지, 너 혼자 와서 미리 와가지고 전 좀 붙여라.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시키냐. 본문 전에 미리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 주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속어나 싸가지 없는 어투 뭐 그런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읽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자 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또 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 이혼을 권장을 하니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보죠. 이 세상의 모든 미혼 여성들에게 고합니다. 결혼 절대 죽어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혼 여성이신 분들은 오늘도 비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인생 망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요. 남편과는 연애를 제법 오래 했습니다. 한 5년? 아니 4년 반 조금 넘게?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딱 8개월 넘어가는데요. 저희 시댁이 되게 가까워요. 도보로 한 10분 걸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한테 오라가라 한 적 없었고요. 거기에 안부 전화 강요 등등등 귀찮은 일도 전혀 없었으며 저희 신혼집을 말도 없이 찾아오신 적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상식적인 시댁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아니! 솔직히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개멍청하게도 말이죠. 저희 친구들한테 맨날 첫날 자랑하고 아우 등신아. 참고로 저희 시가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물론 결혼 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솔직히 별 문제될 건 없었어요. 왜냐? 이게 막 엄청 거창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떡, 과일, 탕국, 나물 몇 개 그리고 거기에 전 몇 종류 등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지냈기 때문에 딱히 제가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냥 마른 수건으로 제기 몇 개 닦고 상 닦고 주변 정리나 간단한 심부름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 조용히 잘 넘어갔죠. 빈말 아니고요. 저는 그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몇 달이 흘러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 할머니가 드디어 그동안 숨겨왔던 당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카페에 맛있는 빵이 있길래 그거 몇 개 사가지고 남편이랑 시가엘 찾아갔습니다. 저번에 저 먹으라고 과일이랑 이것저것 보내주셨는데 가지고 오셨죠. 그에 대한 보답, 여하튼 그런 의미로 살짝 가가지고 당신에게 빵만 전달하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요. 시모가 저의 추석 스케줄을 당신 마음대로 정하더니 그러니까 너 언제 시간 무조건 비워라 등등 그런 후에 대뜸한다는 소리가 꽁꽁이 너 이번 추석에 전날 아침에 일찍 너 혼자 와가지고 제사 음식 준비 좀 해라 이러네요. 그래서 저는 아니 솔직히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 저 혼자서요? 혼자 와야 하나요? 음식 준비를 저 혼자 하라고요? 이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시모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래! 너 혼자 일찍 와가지고 나랑 둘이서 한 3시간만 준비하자. 딱 이럽니다. 순간 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 할머니가 지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것도 나 지금 기분 완전 그지 같다 라는 감정을 딱 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전날 아침 저 혼자 오라는 거죠? 어머님?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이런 거지같은 제 마음을 옆에 있던 신랑이 먼저 읽었는지 완전 필사적으로 끼어듭니다. 아씨 엄마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와서 할게. 내가 꽁꽁이보다 훨씬 더 잘해. 내가 제사 음식 다 만들던 거 알잖아. 이러니까 시모가 완전 표독스런 표정으로 말하길 아니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시키냐. 아 신발 진짜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지 아들은 뭐 금태라도 돌랐답니까? 그래서 귀한 아들은 다를까 절대 일 못 시키니까 남의 집 딸내미더러 하루 전에 와서 하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지난 설에 남편이 했던 건 다 뭘까? 내 눈깔이 썩어가지고 헛걸 본 건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사위한테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네 혼자 오게 이러는 장인어른 장모님 보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진짜 얼탱이가 없는 게 막말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어쩜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하튼 간에 여기서 제 표정은 완전 썩어버렸고요. 또 이런 건 저도 살면서 정말 처음으로 겪어보는 감정인데 그냥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순간 완전 얼음으로 변하고 돌아서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제 썩은 표정을 본 신랑이 버럭합니다. 아씨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마 요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진짜 큰일 난다고 등등등 이 거지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으며 시아버지 그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주제에 제 표정이 썩어버리고 아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못 이긴 척 나서기를 아니 왜 사람을 괴롭혀 이러면서 시모한테 타박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 시모 절대 흔들리지 않네요. 아예 그냥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건지 뭔지 무조건 전날 아침에 혼자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를 시부랑 신랑은 계속 같은 말 하며 반복을 하면서 말리고 말이죠. 야 정말 이 꼴을 보고 있는데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참고로 저 남초 직장도 다녀봤고 여초 직장도 다녔던 사람인데 그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할 말 못하고 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엔 영혼이 가출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가 막혀서 그런 건지 말이 안 나와. 그리고 평소에도 가끔 이상한 말을 하면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져요. 뭐지? 바본가? 왜 이래? 아 그리고 이건 정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혼쓰고 나발이고 기타 등등등 완전 똑바로 해왔고요. 당신들이 뭐 집을 사줬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도움 없었어요. 그리고 결론 이제 저는 앞으로 시댁 방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신랑이 완전히 집을 뒤집고 그랬는데 해서 이제 추석이고 뭐고 앞으로는 절대 거기 안 갈 거예요. 제 딴엔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빵 가져다 드린 건데 그런 저를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공짜 일꾼 무슨 무수리로 생각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사는 집에 갈 바에 그냥 이혼이죠. 뭐 신랑이 필사적으로 막아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라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신랑이 이거라도 했으니까 제가 이혼은 참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응이 느렸거나 이상 징후를 보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자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들이 불만입니다. 딴엔 간소화했다는 그 망할 제사도 꼴보기 싫고요. 지 아들을 어떻게 시키냐는 저 미친 시모는 더 싫고 분명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옛날 사람 타령하는 거 그러면서 며느리 부려먹으려는 시모 시부 다 싫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결혼한다며 행복해하는 저를 만날 수만 있다면 머리카락을 죄다 토치로 불태워버릴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저거 안 보이냐? 걔 시궁창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끝으로 여기 보면 며느리 말고 시모인 분들도 덜어 계시던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신들 아들이 그렇게 귀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들 딸 엄청 귀해합니다. 그러니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 조상 제사밥 만들라고 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그 소중한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알겠습니까? 댁들이 전날 결혼 생활하면서 받았던 서름과 분노 그걸 남의 딸한테 대물림하지 말라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네. 뭐?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시키냐?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시키냐? 누가 봤으면 고추 없이 태어난 죄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내가 말이죠. 댓글 1번
그렇죠. 바로 이게 현실이죠. 온갖 곳에서 똑부러지게 말 잘하고 일 잘하는데 시간만 가면 입에 본드가 붙은 마냥 안 떨어지는 거. 신랑이 저렇게 다 막아줘도 불만인 게 맞죠. 세상 짜증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쓰니 마음 공감해요. 여하튼 저 시모는 본인 남은 인생 시원하게 말아드셨네요. 참 안타깝다. 근데 저래놓고 또 며느리 욕하고 있겠죠. 아마도. 2번. 저런 집 솔직히 아직도 엄청 많죠. 전에 어떤 글에서 남자 형제들만 있는 집에 다들 이혼 당해가지고 며느리가 싹 없어지니까 제사도 같이 없어졌다라는 글 봤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깔깔깔깔깔. 대댓글. 저러다가 며느리 한 명이라도 다시 생기면 제사도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집 제가 실제로 봤어요. 아들 둘이 이혼당하니까 제사랑 명절이 싹 없어졌는데 큰 놈이 재혼을 하니까 바로 또 생기더구만. 3번. 이 글에서 킬포는 남편이 시모에게 엄마 내가 제사 음식 다 만들었던 거 알잖아 라고 한 대목입니다. 대댓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아들 시켜서 제사 음식 다 만들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제 며느리 생기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시키냐 라니 진짜 토 나옵니다. 4번. 여기서 더 거지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지금이야 남편이 필사적으로 막아주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봐요. 이제 너도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막말로 우리 엄마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약 98%의 확률로 말이죠. 그래도 쓰니는 그 나머지 2% 안에 들어가길 기원해요. 대댓글. 진짜 이거 완전 진리죠. 아씨 이제 그만 좀 해!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지가 화를 내요. 지는 처가댁에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못 잊을 일이라는 걸 단 1도 못 느낍니다. 여하튼 저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이혼까지 갈 뻔했다가 남편이 계속 사죄를 해서 겨우 이혼은 안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악마 시모 안 본 지 12년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5번. 우리 친가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에 완전 미쳐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아들 셋 줄줄이 다 이혼하고 며느리 한 명도 안 남으니까 제사고 뭐고 싹 사라져. 정말 이거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6번. 세상에 저 미친 시모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았을까요? 덜덜덜덜덜. 여하튼 쓰니 친정에서 한 손으로는 전부 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나무를 묻히는 남편 모습을 찍어가지고 사진 한 장 보내주고 차단해버리세요. 저 할매 혈압 올라 뒤로 확 쓰러져 버리게. 깔깔깔깔깔. 7번.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딜 가도 말빨이 안 꼴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시댁에만 가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전화도 차단했고요. 뭐 그래봤자 이혼밖에 더 할까요? 그리고 지 아들이 죽어도 나랑 살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뭐 대충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8번. 그렇죠. 나를 아껴주지 않는 남의 부모 따위 내가 챙겨줄 이유 당연히 없습니다. 깔깔깔깔. 9번. 와, 쓰니의 분노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덜덜덜덜덜. 참.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했죠. 아까 그 댓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옛날에 당신들 시모한테 당했던 그런 서러움, 시집살이 같은 거를 이렇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보상 심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복수의 대상이 틀렸다니까. 시모한테 받은 거를 왜 며느리한테 풉니까? 시모가 미우면 무덤을 찾아가서 염산을 부어. 오줌을 싸고. 그게 복수입니다. 왜 남의 집 딸을 괴롭힙니까? 그러면 안 돼요. 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